지금 핸드폰 열어서 카드사 앱 한번 들어가 보시죠. 누구는 신청하자마자 통장에 25만원 충전됐다고 자랑하는데 왜 밤새 야근하고 세금 꼬박꼬박 낸 여러분 통장엔 영원히 찍혀 있을까요? 정부가 민생회복과 고유가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총 26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키고 전 국민의 70%에게 최대 25만원을 주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내심 기대하셨을 겁니다. 나도 이번엔 커피값이라도 벌겠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막상 카드사 앱을 켜고 조회 버튼을 누른 순간 화면에 뜬 건 싸늘한 붉은색 경고창이었습니다. 귀하는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허탈한 문구 한 줄을 마주한 수백만 명의 직장인들이 밤잠을 설치며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한 것인가? 내가 낸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서 만들어진 재원인데 정작 그 재원의 혜택을 누리는 아수라장에서 중산층은 철저하게 구경꾼으로 소외되었습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라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탈락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상위 30%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내 지갑은 매달 오르는 물가에 찢어지기 직전인데 나라에서는 당신이 부자라며 지원금 한 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민 가이드라인의 정체는 바로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입니다. 이 소득 하위 70%라는 교묘한 숫자가 만든 대한민국 갈라치기.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증명할수록 복지 혜택에서 배제당하는 기괴한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은 무려 26조 원에 달합니다. 꽁돈 25만원의 유혹 뒤에 숨겨진 추경 26조 원의 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고물가와 고유가로 신음하는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중산층에게 가고 있습니다. 아침 9시 카드사 앱 접속 폭주와 중산층의 배신감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었습니다. 세금은 제일 많이 내고 정작 필요할 땐 푼돈도 못 받는다는 분통 터지는 목소리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건강보험료 기준은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의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통장에 찍힌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문구의 심리학적 타격은 대한민국 거리인 중산층의 지갑 상태를 국가가 철저히 오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마포구의 한 IT 기업에서 주 52시간을 꽉 채워 야근하며 코피를 쏟은 3년차 김 대리는 이번 지원금에서 보기 좋게 탈락했습니다. 세전 월급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건보료 커트라인을 단 몇천 원 차이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 대리의 옆집에 살면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수억 원대 자산을 굴리며 공식적인 근로소득 없이 아르바이트나 편법 증여로 생활하는 무직자 이 씨는 신청 첫날 아주 손쉽게 25만원을 챙겼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의 시차와 지역가입자의 자산 산정 방식 맹점 덕분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정책입니까? 밤새워 일하고 소득의 40% 가까이를 세금과 4대 보험으로 원천 징수당하는 직장인들은 졸지에 부자 프레임에 갇혀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닙니다. 이 25만원짜리 정책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거리인 중산층이 어떻게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지원금 탈락자가 결국 어떤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지, 그 잔인한 손익구조를 지금부터 낱낱이 까발려 드립니다.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왜 정부는 매번 이런 대규모 재난지원금이나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건강보험료라는 낡은 잣대를 고집하는 걸까요? 그 내막을 뜯어보면 행정의 심각한 게으름이 보입니다.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고 게으릅니다. 행정 편의주의 때문입니다. 정부 부처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을 가장 빠르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건강보험공단의 건보료 납부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직장인들의 피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매달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신고가 들어가고 그 금액에 비례해서 건보료가 자동으로 깎여 나갑니다. 즉, 직장인의 지갑은 유리를 넘어 투명한 아크릴판과 같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고소득 전문직이 대거 포진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들의 소득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으며 소득 신고 체계 자체가 직장인보다 훨씬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가입자들의 소득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최소 1년에서 2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도 2년 전 소득 신고 자료가 낮게 잡혀 있다면 국가 시스템은 이들을 보호해야 할 서민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꼬박꼬박 월급 받아가며 세금 의무를 다한 직장인들만 정교하지 못한 행정에 덫에 걸려 독박을 쓰는 꼴입니다. 정부가 적용한 2026년 3월 부과 건보료 본인 부담금 합산이라는 공식이 직장인에게만 유독 잔인한 송곳이 된 이유입니다. 더 심각한 맹점은 자산과 소득의 불균형을 거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시세 18억 원에서 20억 원에 육박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특별한 소득 없이 연금만 받는 은퇴 가구는 건보료 기준을 가뿐하게 충족하여 이번 25만 원을 무난하게 받습니다. 하지만 지방이나 경기 외곽에서 자가 집 한 채 없이 전세를 살면서 부부가 필사적으로 맞벌이를 해 합산 세전 월급이 800만 원을 조금 넘는 가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자산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합산소득에 따른 건보료 컷오프에 걸려 탈락합니다. 시세 20억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고 무주택, 맞벌이 부부는 상위 부자라며 배제당하는 이 잔인한 역전 현상이 2026년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원 컷오프라는 장치가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1인 가구 보정 정책이 더해지면서 불공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1인 가구의 지급 문턱을 대폭 낮춰주었습니다. 그 결과 혼자 살며 적당한 소득을 올리는 청년층은 대거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아이를 키우며 부모님까지 부양하는 다인 가구는 합산 소득 통계의 함정에 빠져줄 줄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4인 가구가 맞벌이를 하며 조금만 열심히 살면 건보료 38만 원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들어가는 필수 생계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말이죠. 정부의 단순한 산술 공식은 가구원의 무게와 실제 지출 비용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실하게 가정을 일구고 아이를 키우는 다인 가구, 중산층에게 부자라는 낙인을 찍어 벌을 주는 기형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이 26조 원짜리 거대한 돈잔치 속에서 과연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짜여 있을까요? 누가 피눈물을 흘리고 누가 남몰래 웃고 있을까요? 냉정하게 손익구조를 완벽 해부해드립니다. 이 정책의 가장 거대한 손해주주는 단언컨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받치고 있는 30대와 40대 맞벌이 직장인들입니다. 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옥죄어오는 경제적 압박감 속에 갇혀있죠. 폭등한 대출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고 아이들 학원비에 치솟는 외식 물가까지 감당하느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상태입니다. 물가 상승 폭탄은 가장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맞고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합산해서 열심히 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의 모든 복지 혜택과 지원금 설계에서 가장 먼저 칼질을 당합니다. 물가 상승 폭탄은 같이 맞았는데 위로금도 못 받는 이 중산층의 소외는 심각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돈을 버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입꼬리가 올라가는 곳은 대형 카드사들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전용 지역 사랑 상품권이나 카드사 충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카드사들은 천문학적인 결제 데이터와 유입 고객, 수수료 수익을 가만히 앉아서 확보합니다. 그 다음은 연 매출 30억 이하로 제한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일부 가맹점들입니다. 일시적으로 수조 원의 유동성이 풀리니 동네 마트나 미용실 등은 반짝 특수화 매출 상승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착시 효과에 불과합니다. 풀린 지원금 25만 원은 대단한 미래지향적 투자가 아니라 어차피 소비될 삼겹살 값이나 생필품 비용으로 빠르게 증발합니다. 정책이 끝나면 소비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골목상권의 체력은 단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서민지원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 카드사의 인프라를 채워주고 유동성을 왜곡시키는 꼼수 경제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숫자로 증명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황당한 구조를 설계하고 밀어붙인 주체,
바로 정치권과 관료들이 가장 큰 무형의 이익을 얻습니다. 이들에게 26조 원의 예산은 내 돈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채워놓은 국고입니다. 이 국고를 열어 생색을 내고 선거철 표심을 자극하는 데 이보다 가성비 좋은 도구는 없습니다. 지원금에서 탈락한 30% 중산층의 비명보다는 지원금을 받고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70%의 표심이 훨씬 무겁고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이나 중산층의 멸종 따위는 이들의 주머니, 계산기에 들어있지 않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표를 사기 위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세금은 가장 무겁게 떼어가면서 혜택은 늘 제로인 3040. 맞벌이 부부들의 상실감은 이 거대한 소비도시의 소음 속에 철저히 묻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지원금 정책의 가장 잔인한 손익구조의 본질입니다. 경제학의 대원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당장 내 통장에 영원히 찍혀 속상하신 분들이 진짜 공포를 느껴야 하는 지점은 바로 이제부터 날아올 청구서의 정체입니다. 정부가 하늘에서 돈을 뚝 떨어뜨려 26조 원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번 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국채 발행은 쉽게 말해 나라가 미래의 국민에게 빚을 져서 지금 당장 돈을 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25만 원을 받지도 못했는데 정부가 지고 온 26조 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대리, 연대보증인 도장을 강제로 찍힌 꼴입니다. 참 황당하고 잔인한 연대 책임입니다. 이 부채의 이자와 원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내년, 내후년 여러분의 지갑에서 뜯어갈 근로소득세 인상, 주민세 인상, 그리고 건강보험료율의 대폭적인 상향으로 돌아옵니다. 돈은 남이 쓰고 청구서는 25만원 구경도 못한 여러분의 우편함에 꽂히는 잔인한 메커니즘입니다. 치명적인 타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괴물은 고물가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만원을 보고 마트에서 사과 몇 개 집으면 수만 원이 깨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고 긴축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도리어 2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유동성 시장에 단번에 살포했습니다. 유동성이 자극할 2026년 하반기 추가 물가 인상 공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중에 현금이 갑자기 풀리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통제 불능 수준으로 다시 요동치게 됩니다. 은행에 둔 내 현금 가치는 매달 눈에 보이지 않게 녹아내리는 중입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나마 25만 원으로 물가 상승분을 일부 상쇄하겠지만 탈락한 중산층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더 가팔라진 물가 상승 압박을 온몸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내 자산 가치가 강제로 삭감당하는 꼴입니다. 정부가 유동성을 왜곡되게 공급하면 돈은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고 자산시장의 거품을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꽁돈으로 들어온 유동성이 시장을 돌고 돌아 결국 부동산 자산가들의 호주머니나 투기성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집값은 중산층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단계 더 격차를 벌릴 것이고 열심히 저축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직장인들의 사다리는 완전히 부서집니다. 자산 왜곡의 서막입니다. 나아가 국가 재정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거덜나기 시작하면 정작 우리가 나이 들어 받아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고갈 시기는 수년 앞당겨집니다. 미래의 복지 재원을 지금 가불해서 쓰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25만원 주고 생색내는 국가가 20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복지 포퓰리즘의 청구서는 결국 고스란히 여러분의 노후 자금 위기로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공정한 판짜기 앞에서 손을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통장에 영원히 찍혔더라도 제도적 구멍을 뚫고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있습니다. 바로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정부의 3월 건보료 데이터는 과거의 기록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6년 3월 이후 소득 감소, 퇴사, 폐업 혹은 가구 원수의 변화가 있었다면 당장 움직여서 이 영혼을 25만원으로 바꿔와야 합니다. 3월 이후 퇴사했거나 폐업했다면 퇴직증명서를, 아이가 태어났거나 결혼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십시오. 국민신문고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성공 확률을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내 권리입니다.
이의 신청마저 불가능한 진짜 커트라인 밖의 중산층이라면 이제 국가의 복지 시스템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국가가 나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진짜 자산 관리가 시작됩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이미 2%대로 추락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안전하게 묵혀두는 행위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매달 내 자산을 스스로 녹여 없애는 자해 행위와 같습니다. 국가가 내 지갑을 털어가는데 자산 방어선을 구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제는 돈의 흐름을 바꾸셔야 합니다.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풀고 있는 유동성의 방향을 길목에서 지키는 자산 선점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금 가치가 떨어질 때 가치가 오르는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핵심 입지의 부동산이나 미국 고배당 주식, ETF 혹은 금과 같은 실물 대체의 자산으로 현금 비중을 정교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국가의 화폐 가치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월급쟁이 유리지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업이나 개인 사업을 통한 소득 다각화로 건보료 시스템의 허점을 극복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들어오는 돈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로 쪼개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을 우대하지 않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완벽하게 진입했습니다. 정부가 주는 지원금 몇만 원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얄팍한 프레임에 갇혀 부자라는 착각 속에 독박 세금만 내는 호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불합리한 구조를 잃지 않는 자산 재배치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엔 지금 얼마가 찍히셨습니까?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 당장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분통 터지는 심정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야 판이 바뀝니다. 오늘 내용이 내 돈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억울한 직장인 동료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김이슈 씨는 언제나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